부당한 구금 속에 계신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35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동시에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해온 의사이자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제 평생의 경험과 양심을 걸고 대통령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부당하게 구금되어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국민으로서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정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저는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학과 의료윤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먼저 해를 끼치지 말라 퍼스트 두 노함입니다. 의는 히포크라테스 이래 2500년 동안 모든 의사들이 지켜온 최고의 윤리 원칙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정확한 진단에 기반해야 합니다. 충분한 검사도 없이, 객관적 증거도 없이 단지 추측이나 정황만으로 환자를 치료한다면 그것은 의료사고이며 심각한 의료과실입니다. 잘못된 진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께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명확한 증거도 없이, 공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지 정치적 의도와 편향된 해석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금한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충분한 검사와 진단 없이 환자를 수술대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에서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 프리섬션 오브 이노센스과 유사한 원칙을 따릅니다. 모든 증상이 특정 질병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검사와 객관적 데이터, 그리고 다각도의 검증을 거쳐야만 최종 진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진단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구금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보복과 편파적 판단뿐입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생명의 탄생을 지켜봤고 또한 수많은 생명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수술실에서 저는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환자의 권리 페이션트 라이츠입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응급실에 실려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치료합니다.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의료윤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께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지킬 권리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에서도 과거에 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윤리적인 실험들이 자행된 역사가 있습니다. 나치 저머니의 인체 실험, 미국의 터스키기 매독 연구 터스키기 시필리스 스터디 등이 그 예입니다. 그들도 모두 의학 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 일어나고 있는 일도 법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정치적 박해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과 정의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자로서 느끼는 부끄러움과 분노. 저는 35년 넘게 미래의 의사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매 학기 첫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의료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의료윤리의 4가지 기본 원칙을 가르칩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 오토노미 악행, 금지의 원칙 논말레피센스, 선행의 원칙, 베네피센스, 그리고 정의의 원칙, 저스티스입니다. 특히 정의의 원칙은 모든 환자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차별 없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일반인이든 우리 편이든 반대편이든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이 사회는 정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가르쳤는데 이 사회는 편파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라고 가르쳤는데 이 사회는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 부조리한 상황을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 검사 시절부터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려 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으셨던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때로는 권력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의학적 소신을 굽혀야 하는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를 위해, 생명을 위해, 진실을 위해 그 압박을 거부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아무도 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오직 법과 정의만을 따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 치료에서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환자의 최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자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2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너무 원칙적이어서 정치를 못할 것이다. 타협을 모르니까 힘들 것이다 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원칙과 소신을 가진 지도자라고 믿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법치주의 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개혁들을 추진하셨고 때로는 인기 없는 결정도 과감하게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의학자로서 현재 대통령님께서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부당하고 비윤리적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증거 없는 구금은 의학에서 말하는 오진 미스다이에그노시스과 같습니다. 의사가 충분한 검사 없이 환자를 잘못 진단하면 의료사고입니다. 마찬가지로 명확한 증거 없이 대통령을 구금하는 것은 법적 오진이며 정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둘째, 정치적 의도에 의한 선택적 법 집행은 의학윤리의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어떤 사람은 처벌하고 어떤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일 뿐입니다. 셋째,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구금은 의학에서 말하는 인폼드 컨센트 원칙의 위반과 같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이해하고 동의한 후에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대통령님의 구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의학에서 우리는 전신적 영향 시스테믹 이펙트를 고려합니다. 한 장기의 문제가 전신에 영향을 미치듯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국가 전체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의학사 메디컬 히스토리를 가르치면서 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그를 이단자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옳았던 것은 갈릴레오였습니다. 사죄한 것은 그를 박해했던 교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월드워 II 후 뉘른베르크 재판, 뉘른베르크 트라이얼스에서는 법을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법, 악한 명령을 따른 것도 범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형식적 법 집행이 아니라 실질적 정의의 실현에 있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대중 선생은 정치적으로 박해받았습니다. 당시 권력은 김대중 선생을 빨갱이, 국가 안보를 해치는 자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김대중 선생은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 노벨 피스 프라이즈까지 받았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겪고 계신 부당한 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박해로 고통받고 계시지만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며 대통령님께서 법과 원칙을 지키려 했던 것이 옳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전국의 수많은 의료인들이 대통령님의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료인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명의 기적과 죽음의 비극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부당함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 압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신 의료개혁들, 특히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 정책들은 많은 의료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물론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것,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 하신다는 것은 많은 의료인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을 때 대통령님께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은 의료 현장에 있는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런 대통령님께서 지금 부당하게 구금되어 계신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혼란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은 국민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불안장 앵자이어티 디소더, 앵자이어티 디스오더와 우울증 디프레션의 발병률이 급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좌와 우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시하고 대화와 타협 대신 비난과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정치적 스트레스로 인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한 고혈압 환자,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협심증 환자, 불면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정신과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혼란이 의료 정책의 연속성을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의료 개혁이 중단되고 시급한 보건 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지금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실 것입니다. 부당하게 구금되어 계시고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부디 굳건히 서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암흑기 다크 피리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환자가 회복 과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야 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 시기는 환자도 힘들고 보호자도 힘들고 의료진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 암흑기를 견디면 빛이 보입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암흑기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견디면 반드시 빛이 올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대통령님의 의로움은 반드시 빛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오의 태양처럼 밝게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를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가르치고 동료들과 함께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의료계의 많은 동료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진실 결핍증과 정의 빈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우리는 이 병을 치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대통령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의학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단으로 배척받았던 이론들이 나중에 진리로 받아들여진 사례가 많습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제멜바이스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는 당시 동료들에게 조롱받았지만 지금은 감염관리의 선구자로 존경받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신 법치주의, 공정한 사회, 원칙과 소신의 정치, 이것들은 지금은 일부 세력에 의해 비난받고 있지만 역사는 이것이 옳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역사책을 펼쳤을 때 22대 대통령 윤석열은 어려운 시기에 원칙을 지키려 했던 지도자로 부당한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용기 있는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35년 동안 의사이자 교수로 살아오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진실의 가치, 그리고 정의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을 통해 또 하나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역경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용기, 부당한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의 중요성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 정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두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치유하고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완화하며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위로하라. 큐어 sometimes treat open comfort always. 저는 의사로서 이 나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대통령님을 위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결백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깊은 존경과 변함없는 지지를 담아 대한민국 의과대학 교수 올림. 2025년 10월 31일. 추신 대통령님, 옥중에서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희망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